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너무 당연해요. 왜 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이게 편안할 리가 없는 게 사회성 동물들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의 편이나 적을 공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편이나 내 주변, 내가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내 주변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례들이 보이거든요. 사람이면 원하는 게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나도 이게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경쟁을 완화하기로,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함께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합의고요. 마음 깊이에는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까? 이게 편안할 리가 없는 게 사회성 동물들의 기본이에요. 평생 제가 전공한 게 생태학 중에서도 군집 생태학이라는 분야를 했거든요. 군집 생태학이라는 건 서로 다른 종들이 어떻게 한 생태계에서 서로 관계 맺음을 하고 서로 지위를 확보하고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예요. 저희가 생태학의 이론 중에 가장 일찌감치 발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공부한 게 Comparative Exclusion이라고 부르거든요. 경쟁적 배타.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요구 조건이 비슷한 생물은 한 곳에 못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그래도 공존하는 생물들을 보면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둘이 요구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게 둘이 원하는 게 똑같으면 절대로 한 곳에 둘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연계에서 그래도 옆에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은 저거 둘이 그래도 서로 약간씩 양보하고 네 거는 네가 먹고 이쪽 건 내가 먹고 이런 연구를 예를 들면 바닷가의 바위에 따개비들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아이들은 파도가 좀 세게 칠 때에만 물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쪽에 있는 애들은 파도와 상관없이 물 안에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한 미국의 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결과적으로는 물속에 있는 애들이 훨씬 경쟁력이 강한 애들이라서 그런 관계를 경쟁적 배타의 원리다. 그러니까 같은 걸 원하면 절대로 한 곳에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종 내의 경쟁이 훨씬 강할 수밖에 없어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다? 너무 당연해요. 사촌이면 나랑 너무 비슷한 존재인데 쟤는 땅을 샀는데 나는 땅이 없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그런 걸 해소하고 무마하고 살 뿐이지 경쟁적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생물학자로 이제 이 호모사피엔스의 사회를 이렇게 관찰하면 기특해요. 야, 참 저 정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우리 인간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윤리라는 게 그래도 만들어진 거고 철학이 있고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받아서 그런 거지 그런 게 전혀 만약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린 진짜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내 거여야 되는데 왜 제가 옆에서 가져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자주 안 만나는 사람, 먼데 사는 사람이면 매일 미워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실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늘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와 요구 조건도 제일 비슷한 사람이라서 경쟁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랑 똑같은 줄 착각을 우리가 자꾸 하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유전체를 갖고 있는 다른 생명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리적 차원에서 그걸 종종 까먹는 거죠. 나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개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몹쓸 얘기를 그냥 내가 그 얘기 내가 나한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얘기까지 누구는 덧붙이잖아요. 나는 그 얘기 나한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그 얘기를 가족에게 하면 가족은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묘하게 우리는 얽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일수록 가장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게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유전적으로 너무 가까워요. 유전자 다양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소수에서 새로 시작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는 다양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최근에 밝혀진 아주 그 치명적인 그게 한 90몇만 년 전쯤에 우리는 거의 멸종할 뻔했던 사건을 겪었거든요. 우리 숫자가 진짜 멸종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서 번식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유전자 다양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숲속에 살고 있는 침팬지 무리, 몇십 마리 무리의 유전자 다양성을 조사해갖고 아시아와 유럽에 살고 있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의 유전자를 쭉 조사해보면 우리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노르웨이 사람하고의 간의 유전자 간격이 아프리카 침팬지 한 가족의 유전자 간격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무지 똑같은 동물들이에요. 똑같은 동물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그걸 지금 애써 다른 요인들로 잘 다스리고 있는 거다. 저 같은 생물학자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유전적인 설명이 그렇게 유전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가까우니까 무조건 서로 물고 뜯어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유전적으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경쟁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것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거를 상쇄하거나 승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유일한 설명으로 꺼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전적인 그 데이터만 들여다보면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라는 거죠. 자연계에서 이 정도로 유전자가 같으면 굉장히 힘들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그 생태적 요구 조건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공존하기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현존하는 호모사피엔스 집단은 기이할 정도로 유전자 다양성이 없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 그 동물들 사이에 유전자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갈등이 없으면 신기한 거죠. 다 똑같은 걸 원하는 존재들이 한 곳에 지금 모여 살고 있는데 힘든 문제죠.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저 같은 생물학자의 눈에는 신기할 따름으로 보입니다. 오, 대단하다. 그렇게밖에 들을 설명이 없네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겠네요. 우리나라는 언어부터 우리는 내 마누라 그러지 않고 우리 마누라라고 부르는 이상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나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두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화적인 습성을 또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경쟁적이고 시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남이가 그냥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는 걸 보면 이게 결국은 극복의 과정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본성으로는 이런데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내려는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인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독특한데 뭐 나쁘게 보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나치게 관용적이지 못한 주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걸 잘 못하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땐 보면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면도 있는 걸 보면 참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늘 얽히고 설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생물학자로서 유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이만하면 참 다행인데 뭘 그렇게 불평들이 많으신가. 혼자서는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왜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심하냐 뭐 이런 얘기가 사회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올 때마다 이 정도면 참
참 잘하고 있는 건데 저는 늘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그 80억의 유전자 다양성이 다른 모여 사는 동물들의 유전자 다양성하고는 비교조차 안 되는, 어떻게 이러고도 이 정도로 평화스럽게 살까? 생물학자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학자처럼 들릴까봐 늘 걱정스럽긴 한데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들은 참 어쩔 수 없는 유전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기특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에게 다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늘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이론대로면 그냥 무조건 매일같이 서로 싸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협업의 조건이 맞으면 더 뜨겁게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현상들은 아닙니다만, 다른 동물들을 연구하다가 인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면으로 굉장히 신기한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나오는 그 기가 막힌 문장, 우리는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버렸다. 근데 사실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서 안 거는 얼마 안 된 옛날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류는 그 훨씬 전부터 돕고 살았잖아요. 그 유전자의 존재를 모르면서도. 근데 이제는 유전자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알면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돕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훨씬 더 이롭다는 거를 이제는 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저렇게 한다는 건 별로 저는 만물에 영장스럽지 못하다, 인간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그 생물학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연구와 논의가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많이 시끄럽네요. 그래서 더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많이 요즘 떠오릅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